네. 마지막 주네요. 2015년. 문학에도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처 짚지 못했던 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학을 흔든 건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이응준 씨죠, 소설가. 네. 인터넷 매체의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글을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네. 신경숙 씨가 일본 작가인 그 미시마 유키오 작품, 이 우국이라는 작품 표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해서 문단계 전체를 좀 많이 흔들었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문단계 쪽에서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 한 해가 네. 어떤 면에서는 조금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동안 이 문단계 안에서 너무 이 권력화된 문제들, 네, 네. 그게 이제 작가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출판사의 문제들도 같이 엮여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터졌고 그 표절 사태의 어떤 그 성과로서 보면은 편집인들이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네. 편집위원들이 대거 퇴진을 했고요.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그 편집진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단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새로운 차기 또 네, 네. 문학 쪽에서 하시는 그 소설가분들이나 이런 비평가분들이 새롭게 지금 문학 잡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새로 네. 뭔가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학 권력이 퇴진했죠.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걸 비교해서 보니까 이걸 표절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말 넌센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네. 신경숙 씨의 반응은 정말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이 논란을 좀 크게 예. 부풀린 부분이 있거든요. 독자들을 사실 화나게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자나도 지금 문단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표절 논란이 나왔고 그리고 누가 봐도 사실은 어떤 표절이라는 느낌을 좀 정확히 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을 또 비호하는 네네. 이 출판사에서도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게 같이 나오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너무 문단이 대중들과 유리돼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응답하라 1988 응팔의 청자입니다. TVN에서. 네. 이걸 복고 열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게 뭐 복고 열풍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복고 열풍이라는 게 지금 올해 한 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몇 년 지속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복고라는 거는 네. 현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과거로 이거 돌아가고 거꾸로- 싶은 그렇죠. 회고조에. 네. 현재가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불안과 힘겨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올해 나온 응답하라 1988 굉장히 독특한 게요. 네. 기존에 있던 복고열풍 이야기들은 주로 뭐 그 안에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사랑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이런 쪽에 많이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네. 지금 이 응답하라 1988은 그거보다는 정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포커스가 그렇죠.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 게 아파트 열풍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건설 붐하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서 점점 사라진 게 뭔가 이웃 간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응답하라 1988에는 지금 쌍문동의 한 골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사람들은 이 골목에 대한 판타지를 네. 느낀다고 해요. 네. 아, 그런 골목에 있다면 거기서 지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네.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의 대중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배우, 뭐 유명한 탤런트 그런 네. 사람이 아닌 숨겨져 있던 배우들의 정말로 기가 막힌 연기요. 아니 정말 그냥 그때 찍은 것 같은 물론 거기 뭐 성동일 씨나 유명한 저 배우도 있지만 예. 그러한 그 연기도 볼만 이 것 작품이 같아요. 좀, 네. 좀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그렇죠. 보통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탑스타가 아니라 네네. 굉장히 뭐 보통의 어떤 연기를 해왔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네. 그런 인물들이 또 재발견되는 거죠, 이 드라마. 그렇습니다. 네. 자, 천만 관객 뭐 쌍천만 배우도 나왔다 그러는데 암살 베테랑 이 영화 그리고 또 유아인이라는 스타도 나오고 네. 그랬죠, 영화는.
올해 영화계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어떤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여기에 거기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암살도 그렇고 베테랑도 그렇고 상당히 공부를 자극하는 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암살 같은 경우는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한 문제가 그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일제 시대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장르 영화로 오락성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네. 부과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경쾌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예. 베테랑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 그 재벌에 대한 이야기, 그 네. 어떤 재벌의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걸 영화가 정확히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영화 속의 인물이 실제 이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어디서 네. 많이 봤던 듯한 인물 같은 그거 느낌을 누구 줬거든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런 현실성을 바탕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통쾌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문화계 전반적으로는 복고, 회고 이런 쪽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요, 좀 10초. 약간의 혼동기고 힘든 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화계 전반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문화를 통해서라도 뭔가 네. 부모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작품이 많이 예, 보여줬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를 끝으로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